안녕하십니까.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를 진행할 옥션 마스터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경매나 공매, 파산, 청산 업무를 20년 넘게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업무를 시작하는 시기는 IMF 직전인 1998년이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다른 업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의 캐리어는 경공매 업무에 특화되다 보니까 결국 20년 넘게 이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IMF 때는 론스타라고 있죠. 그 론스타 자회사에서 한 3년간 근무하기도 하면서 NPL과 경매를 이용한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IMF 때 신흥가부가 탄생하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 축적해 놨던 이 경공매 지식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 유튜브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 교재 작성, 그다음에 유튜브 촬영,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을 모두 저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는 뭐 특별히 뭐 화려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현란한 시각 효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경매 시장에서 여러분이 경매 물건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권리 분석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낙찰받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젊은 주니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교재를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직원들도 이 교재로 교육을 해가지고서 지금은 이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부터는 경매 시장이 정말 진짜 드라마틱하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4, 5년간 너무 인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경매 시장은 크게 위축됐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경매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이제 서서히 강풍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무리하게 짓눌러 왔던 NPL 시장은 지금 내부 압력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경매를 통한 재테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이번 생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자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제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 중간중간에는 뭐 소액 경매를 통한 재테크에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 계획을 설명드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2024년이고요. 지금 제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의 목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제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그 부동산 경매 서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 절차 개요를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매라는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낙찰되고 낙찰 이후에 이 인도까지 인도 명령까지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 종류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형식적 경매.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이 좀 큰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부동산 등기 기초를 강의할 겁니다. 부동산 등기라는 제도가 어렵게 나가자면은 어렵게 공부해야 그 뭐 자세하게 공부하려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그 법률입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부동산 등기를 많이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저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아 요거를 갖다가 경매를 낙찰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꼭 필히 알아야 될 사항만 제가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 장으로 넘어와서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기초 부분이 있습니다. 드디어 인제 어 권리 분석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와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그 권리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뭐 다른 경매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말소 기준 권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에피소드 5로 와서 부동산 경매와 경매 기시 결정 및 가압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위의 근저당권과 경매 개시 결정, 그다음에 가압류 요 세 가지 권리가 가장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표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몇 가지 말소 기준 권리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되는 분야에 가서 또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으로 와서 요 위에 배운 말소 기준 권리 3개를 가지고서 제가 부동산 경매 사건을 몇 개, 한 7, 8개 정도 이렇게 그 가상의 부동산 경매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등기를 가지고서 등기가 어떻게 변동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요 에피소드 4번에서부터 5번까지 해서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6, 7, 8번에서 그 이론을 가지고서 실제 적용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다가 획득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피소드 9번으로 와서요. 다음으로는 부동산 경매와 전세권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용익 물건의 뭐 대표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동산 경매와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와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나머지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에 비해서는 그 출연한 빈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배워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으로 와서는 드디어 이제 임차권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매 임차권인데요. 그 대부분의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거용 부동산은 이 임차권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전에 배운 전세권이 얽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다음에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그 권리를 어떻게 깰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12번으로 가면요. 부동산 경매와 조세 채권 및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좀 특수한 분야인데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매에서 영순위 채권이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이 경매 낙찰자한테 사실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사람보다는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와 가등기 가처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나 가처분이라는 이런 그 권리가 제3자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가등기나 가처분을 딱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좀 난해하게 어렵게 그다음에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사실 기본 개념을 갖다가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깰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경매와 기타 권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요.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이거는 좀 조금 좀 고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앞에 권리를 갖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 배우게 되는 배워야 될 그런 관문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고요. 법정지상권 문제는 그 이 조금 이제 경매에서는 좀 이제 특수물권에 좀 해당이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법정지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 이슈가 있습니다. 유치권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상당히 좀 난해하고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 개념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갖다가 배우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부동산 경매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이 중간에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보면은 처음에 경매를 배우시면서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내용에도 이런 앞에 배웠었던 뭐 말소기준 권리, 그다음에 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그다음에 조세채권, 임금채권, 가등기가 처분 이런 이슈들이 여기에 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걸 먼저 배우고 나야지만 이 두 가지 저희가 가장 뭐 핵심적이고 예, 이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결국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눈에 띄게 되겠죠. 어,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양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제가 에피소드 단순하게 17, 18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는 보면은 어, 좀 여러 개의 그 파트로 나눠서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그 제작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제일 긴 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분 조금 넘는 게 있는데 중간에 끊으려다 보니까 이 이야기 강의하는 어떤 그 핵심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20분에서 한 30분 그 사이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 17번, 18번 같은 데서는 어 좀 여러 개의 그 유튜브 강의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인도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맨 마지막 절차가 인도 명령인데 어떻게 보면 경매 절차의 부수적인 그런 절차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이 인도까지 끝내야지만 명도까지 끝내야지만 이제 본인이 어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요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1차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 놓은 테마들이고요. 요거 이후에 심화 과정을 제가 또 한번 그 뒤에 요거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뭐 지상 저기 저 이 저기 뭐 대지권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특수하지만 알아두면은 경매 절차에서 상당히 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제가 따로 모아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 경매 강의라는 게 처음에 어떤 이론을 배울 때에는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본인이 좀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제 강의를 갖다가 어 여러 번 좀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저희 직장에서도 이런 동영상 촬영을 해 가지고서 그 직원들 교육시키는 전례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이걸 갖다 다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법을 공부했다든지 그런 분들이라면 좀 조금 접근하는 게 좀 쉬우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어떤 법률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낯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듣기가 좀 뻑뻑하고 그러시겠지만 이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기본 원리라든지 개념을 갖다가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 가능하면 법률 용어는 잘 많이 안 썼습니다. 많이 안 쓰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최대한 강의 교재를 제가 쉽게 구성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